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이나 전문가들 뿐 아니라 선수들조차도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불만이 높을 것입니다. 박주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수들은 훈련 세션 한두 번만 해도 그 감독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뉴, 엘리케 등 수준 높은 감독 밑에서 훈련받았던 해외파 선수들이 국내 감독의 훈련 세션으로 성에 차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선수들이 이전에 벤투사단을 높이 평가했던 이유도 강한 신념의 철학과 훈련 세션 등에서 인정을 했다고 하지요. 전술과 기술적 능력도 떨어지는 홍명보 감독에게 30억 원 가까이 연봉을 지급하는 멍청한 협회에게 열불이 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최근 유로 우승 스페인 감독 연봉이 세후 9억 원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감독이 9억 원이면 물론 낮은 편에 속하지만 이런 사례처럼 훌륭하고 얼마든지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유로 끝나고 코파 끝나고 더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냥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9월 A매치 2연전에 나설 국가대표 명단 26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날 홍명보 감독의 파격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명단을 발표한 소감 및 배경이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을 앞두고 첫 명단 발표했다. 명단에 든 선수들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한다. 많은 노력에도 명단에 들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다. 실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이어간다면 언제든 대표팀에 들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선수 선발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안정적인 운영과 약간의 변화였다. 북중미 월드컵 경우에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된다. 아시아 예선에서는 그 전보다는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선 16강 진출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 부분을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팀 역시도 발전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생각했다. 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양민혁의 선발 배경은? 양민혁은 충분히 현재 대표팀에 들어올 수 있는 경기력을 그간 보여줬다.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좋았던 7월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대표팀에 들어올 자격이 충분했다.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타이밍이었다. 이후의 기회는 양민혁에게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선수로 대표팀 와서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양민혁 포함 최우진, 황문기, 이한범 등 새 얼굴 4명 발탁 배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우진의 경우 예전부터 봐왔던 선수다.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느꼈다. 이번에 인천 경기를 이 경기를 봤는데 포백에서 왼쪽 풀백의 정확한 롤을 소화했다. 아직 어려서 피지컬 등 부족한 점이 있지만 흥미있는 선수였다. 측면 풀백은 한국 축구의 고민거리인데 저는 선수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알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축구 팬들이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요. 삼류 감독 주재의 한국 축구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인 풀백 선수 발굴에 대해 자신이 직접 자기 자신의 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선수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알고 있다고 발언. 한 것이 참 지나친 자기애에 빠져있는 홍 감독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자기애를 넘어 망상이지 않느냐며 흥분을 가라앉히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 황문기, 이한범 선수에 대해서도 홍 감독이 발언했습니다. 황문기는 소속팀 강원이 상위권이고 이 중 많은 부분에 기여했다. K리그에서 경기력과 폼이 꾸준했던 선수 중 하나다. 이한범은 미트윌란에서 프리시즌을 뛰었는데 출전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미래 지향적인 팀 운영에 있어 필요했다. 이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할지 소집해서 봐야 하겠지만 어린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뛸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포함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의리축구라는 꼬리표가 있다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선수 선발에 있어서 알고 있는 선수 중 가장 좋은 선수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밖에서 보기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다. 10년 전에는 선수들의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직을 했다. 선택에 있어 제한이 있었다. 당시에는 모르는 선수들보다는 아는 선수들을 뽑고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기에 다 수용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문체부 감사에 대해 신뢰를 줄 수 있나는 송곳 같은 질문도 나왔는데요.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없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었다. 선수들에게 신뢰를 줄지 확신하지는 못하겠지만
신뢰를 주는 것이 목표다라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홍 감독의 발언이었습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팬들이나 전문가들뿐 아니라 선수들조차도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불만이 높을 것입니다. 박주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수들은 훈련 세션 한두 번만 해도 그 감독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뉴, 엘리케 등 수준 높은 감독 밑에서 훈련받았던 해외파 선수들이 국내 감독의 훈련 세션으로 성에 차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선수들이 이전에 벤투사단을 높이 평가했던 이유도 강한 신념의 철학과 훈련 세션 등에서 인정을 했다고 하지요. 전술과 기술적 능력도 떨어지는 홍명보 감독에게 30억 원 가까이 연봉을 지급하는 멍청한 협회에게 열불이 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최근 유로 우승 스페인 감독 연봉이 세후 9억 원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감독이 9억 원이면 물론 낮은 편에 속하지만 이런 사례처럼 훌륭하고 얼마든지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유로 끝나고 코파 끝나고 더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냥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후 임시 사령탑 체제로 돌아가던 시기에 축구대표팀 스태프로 합류한 한 지도자 A씨는 유럽파가 감독에게 가장 원하는 요소로 소통을 꼽았습니다. A씨는 나도 국내 지도자로 선수들이 해외 감독을 원하는 분위기에 반감이 컸다면서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 직접 부딪혀보니 이유가 있더라. 마냥 편하고 싶어서 외국인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서 감독이 들어주는 소통 구조를 원하더라. 내용을 들어보면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충분히 할 만한 얘기를 하더라. 아무래도 선수들은 국내 감독의 경우 그런 식의 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유럽파 전성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캡틴 손흥민을 필두로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이재성 등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들은 선진적인 훈련과 전술, 유럽식 소통 방식에 익숙한 선수들입니다. 대놓고 말은 못해도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직적인 스타일의 한국 감독과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지도자는 여전히 상명하복식 지도에 익숙한 게 사실입니다.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 감독은 전형적인 카리스마형 리더입니다. 현역 시절의 아우라와 지도자로 성과, 선수단을 장악하는 리더십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홍 감독의 이게 팀이야 한마디에 선수들이 긴장하고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장면이 그의 스타일을 대변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마냥 카리스마로 선수를 휘어잡는 시대가 아닙니다. 유럽파가 다수인 대표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홍 감독이라 해도 밀어붙이는 리더십으로는 팀 분위기를 장악하기 어렵다는 게 대표팀 내부를 잘 아는 관계자의 일관한 견해입니다.